안녕하세요. 수의사 아빠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예방접종 시리즈 7번째 영상입니다. 백신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그 증상과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넓은데요. 일반적으로는 무기력함과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구토, 설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쇼크라든지 자가 면역성 질환,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사망이 일어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예방접종 후에 나타난 모든 건강상의 문제를 통틀어서 백시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백신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바이러스도 들어가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첨가제와 보조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은과 알루미늄이 바로 백신의 부작용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요, 단지 바이러스만 주사하였을 때 이 충분한 면역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에 수은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특정 물질을 첨가하였더니 몸이 더욱더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항체 형성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물질을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물질이 바로 이 강아지에게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는데요. 알루미늄은 특별히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나 뇌손상, 치매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물질입니다. 그리고 수은은 행동학습장애 등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어린 강아지에게 더욱더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어린 강아지는 아직 면역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고 이 뇌세포가 지금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조회사에서는 이러한 수은과 알루미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건강상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이 수은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계속해서 점점 축적되게 되면은 이 몸 안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한 사례들은 매우 다양하고 많은데요.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 고양이 자연주의 육아백과에 나온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강아지의 이름은 루스 다우닝이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매우 빨리 배우고 매우 밝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후 8주와 10주 때 검진과 접종을 위해서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후 10주의 2차 접종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강아지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주인이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으면 그녀의 손을 물려고 했습니다. 이 행동은 다른 변화의 시작이자 매우 놀라운 아주 불행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생후 6개월이 되어 갈 즈음은 갑자기 마구 짖기 시작했고 과잉 행동을 보이며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보호자는 말했습니다. 이 개를 평생 동안 괴롭힌 귀염증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두 번째 접종을 했을 때부터 생긴 것으로 행동 문제로 적어둘 뿐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개의 행동을 온화하게 만들기 위해 중성화 수술도 시켰지만 이것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추가 접종을 받았는데 개가 더 심하게 과잉 행동을 하게 되었고 사람의 소매나 팔을 물고 사람들이 집에 왔을 때 가만히 앉아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동물행동치료사와 훈련사를 찾아갔고 그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우리 개가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의 개이기 때문에 개를 하우스 훈련 등을 통해 가둘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행동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가족들은 개를 복종시키려고 했으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고, 개는 왜 가족들이 자신을 적대시하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었고, 불신이 생기고 장난감이나 침대 혹은 차 안에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까이 오게 되면 으르렁거리게 되었고요. 이러한 경고는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과 맞물렸고 소리를 질러야만 겨우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으르렁거릴 때마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금방 으르렁거릴 행동을 멈췄지만 위협을 느낄 때면 자기 방어용으로 또다시 으르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가족들은 그 강아지의 행동이 무서워지게 되었고 수의사에게 데려가는 일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를 바깥으로 산책을 데리고 나가는 용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수의사는 예방접종이 기한이 지나 예방접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7가지 백신의 바이러스로 구성되어 있고 2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해야 합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 접종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 2년 동안 강아지의 행동 문제는 점점 심해졌고 가족 중 2명이 개집 근처에 가까이 갔다가 물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또 다른 동물행동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 그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 새롭고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접근하여 놀라운 호전을 보았습니다. 개는 편안해지고 진정되었으며 수신호나 장난 등에도 반응하였습니다. 이 개는 추가 접종을 위해 수의사를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의사에게 추가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수의사는 또다시 접종 기한이 지났으니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았고 며칠 후에 이 불쌍한 개는 피부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져서 예전에 바닥에 부딪힌 적이 있던 뒷다리 무릎 관절 부위를 피가 나도록 긁게 되었습니다. 귀는 선홍색이 되었고 몸 전체가 예민해졌습니다. 내가 쓰다듬으려고 하자 개가 손을 물려고 했고 심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때서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백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사를 하며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찾았으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홀리스틱 접근법을 하고 있는 수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개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개를 안락사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강아지 보호자가 2년 동안 강아지로 인해서 당했던 그런 수고와 고통과 정말 그 고생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얼마나 참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인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강아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강아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증상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은 그 과다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작용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능한 단독 백신을 사용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접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단독 백신이 없기 때문에 렙토스피라를 제외한 3종 또는 4종 백신을 마치고 그 종합 백신을 맞고 난 후에는 광견병을 함께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그 뒤에 따로 광견병은 단독으로 따로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너무 어릴 때 접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16주에서 22주 사이에 접종을 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그 강아지를 그 접종을 맞기 그 이전에는 다른 개들과 격리하고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가장 필요한 백신은 홍역과 파보 백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렙토스피라를 제외한 4종 종합 백신을 맞히면 됩니다. 그리고 접종 횟수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1회에서 2회 접종을 하고 항체 검사를 한 후에 추가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견병 백신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접종을 한 후 한 달 뒤에 광견병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22주 차에 1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항체 검사를 통하여 추가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강아지 예방접종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서 그 강아지에게 정말 꼭 필요한 백신을 맞도록 하여서 이러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